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두칠성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의 혹은 투자 대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사업성과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안이라면 첫 번째,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 두 번째, 이 물건으로 몇 평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추가 분담금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언급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공부해 봤는데요. 개별 사업 구역에 대한 단편적인 사업성의 수준 분석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의 수준을 제대로 비교 분석하는 내용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렵지만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수준에 대한 의미와 그것이 조합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조합원이라면 보유 구역의 사업성이 어떠하며 본인의 감평액이 어느 정도 나올지, 투자 대기자라면 어느 구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많은 참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랜 기업 생활에서 기업의 가치와 사업 계획을 참 많이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M&A 빅딜에 대한 실무 경험도 많이 해보고 사업계획 및 실적 분석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어떤 기업은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와 같이 기업의 가치도 짱짱하고 또 영업 실적도 훌륭한 히스토리를 보여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부동산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은 원타임성으로 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본인의 큰 재산이 걸린 직접적이고 이에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주의 신분입니다. 기업의 기업 가치 및 사업 실적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비사업 또한 태생적인 사업성의 수준이라는 것과 관리처분 계획을 시작으로 준공청산까지의 수입과 지출의 사업계획 변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의 태생적인 사업성이라는 것의 중요성과 사업계획의 변동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를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과 부동산 간에는 사업성의 어떤 개념 차이가 좀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평가는 현재 순자산이 얼마이고 미래에 벌어들일 수입이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는가라는 현재 기준의 태생적인 기업 가치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부동산 정비사업의 가치평가는 조합원들의 보유 자산으로 미래 준공 때까지 벌어들일 수입이 현재 가치로 얼마나 되는가라는 태생적인 사업성 수준의 개념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계획은 수입 극대화, 지출 최소화를 주된 관점으로 온고잉 비즈니스를 전제로 수립하는 변동 요인이 있고, 부동산의 사업계획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확정된 수입과 지출을 베이스로 해서 준공 청산 때까지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태생적인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변동되는 것은 최효율적인 관리를 진행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사례를 엑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숫자가 많아서 어려운데요. 베이스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차이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여러 개 구역을 샘플로 한번 해본 거고요. 부지의 면적이 7만 평이다. 똑같이 7만 평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건축 연면적도 16만 1000평 정도로 이렇게 똑같이 가정을 해보고, 다만 이제 조합원 수 비율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대수 계획은 이제 전부 다 부지 면적도 똑같고 건축 연면적도 똑같기 때문에 분양 세대수가 모두 이제 3000세대로 똑같다. 다만 조합원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 세대수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이렇게 90%, 80%에서 60%까지 여러 개의 어떤 케이스를 이제 상정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물건 3000개를 전부 다 소형, 중형, 대형을 3분의 1씩 이렇게 한번 이제 분양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 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분양 가격과 분양 계획과 분양 수입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죠. 분양 가격은 조합원 분양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이 있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가격도 소형, 중형, 대형별로 소형은 11억, 중형은 15억, 대형은 20억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가정을 해봤고 일반 분양 가격도 조합원 분양 가격 대비 한 25% 정도 업된 그래서 소형은 11억에서 25% 업된 13억 7,500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 분양 가격도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제 가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A구역서부터 F구역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이 조합원 수 비율이 많으냐 적으냐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분양 가격까지 되면 이제 분양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조합원 분양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죠. 이렇게 조합원 수 비율이 90%나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90% 즉 조합원 수가 2,700명이나 되는 곳들은 전체 분양 세대수 3,000개 중에서 조합원 2,7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고 일반 분양은 소형 한 300개 정도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사업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조합원 수 비율이 이렇게 한 60% 정도로 낮은 곳은 이렇게 대형과 중형은 이제 전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그래도 이제 일반 분양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분양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봤고요. 이러한 이제 분양 세대수와 분양 가격과 또 이런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분양 수입도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 수입은 총 4조 2,700억, 3조 9,400억에서 뭐 3조 2천억까지 이렇게 이제 조합원 분양 수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일반 분양 수입도 이렇게 조합원이 많은 그 곳의 일반 분양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조합원 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구역에서는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입의 이제 차이가 발생하죠. 기타 뭐 상가 수입과 뭐 서울시에 매각할 임대주택 매각 가격은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사업비 지출은 이제 과연 이제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살펴보면 시공건축비는 연면적 곱하기 700만 원 정도로 평당 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 보면은 뭐 전부 다 이제 똑같죠. 연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1조 1270억 정도가 되고 기타 시공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 정도로 그 시공건축비의 한 45%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한 5천억 정도로 이제 가정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렇게 구역별로 1조 6천억서부터 사업비는 이제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사업 구조 하에서 즉 분양 수입과 사업비가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지게 되는 구역마다 달라지게 되는 상태에서 이 비례율을 이제 100%로 맞춰주기 위한 총 종전 자산액 감정평가 총액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러면은 산출이 되느냐라는 개념입니다.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총 종전 자산액을 뭐 한 3조 9천억 그리고 조합원 수가 이렇게 적은 구역은 총 감평액을 4조 2천억 이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청산자 같은 것도 제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좀 감안을 했고 해서 이제 분양 대상 조합원 한 명당 평균적인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첫 번째, 조합원 수 비율이 높은 곳은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3억 1,6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 반면에 조합원 수 비율이 낮아지면은 낮아질수록 마지막 F구역 같은 경우 조합원 수 비율이 60%밖에 안 되는 그러한 구역이라면은 조합원 한 명당 평균 21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즉 요약을 하면은 조합원 수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즉 사업성이 좀 부족한 곳일수록
평균 감정평가액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조합원 수 비율이 적은 곳, 즉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라면은 조합원 한 명당 평균 감정평가액을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참조사항으로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이제 5층의 이제 대규모 저밀도 지역을 35층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는 지역이죠. 17년도에 감정평가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32평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감정평가액이 26억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33평의 조합원 분양 가격을 17억 8천으로 해서 이 환급을 11억 6천 정도 받았다,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구조고요. 42평 구축을 갖고 있었던 조합원이라고 하면은 감평액을 31억 6천 정도 받았고, 또 46평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 가격은 24억 3천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급을 6억 3천 정도 이제 받게 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의 1, 2, 4주구는 조합원 수는 2100명 수준인데 분양 세대수가 한 4791세대 정도 돼가지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또 그쪽 지역은 이제 일반 분양 가격도 대단히 이제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반 분양 수입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는 개념이 되는 것인 바, 1+1도 많고 또 감정평가액도 높게 책정이 가능하고, 즉 사업성이 대단히 훌륭한 구역이다 라는 이제 개념이 됩니다. 물론 사업성이 훌륭하다고 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이냐, 뭐 그 문제까지는 좀 아닙니다. 사업성이 좋다 하더라도 그 미래의 훌륭한 사업성이 현재의 매매 가격에 얼마나 많이 반영된 것인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뭐 기타 뭐 음마아파트라든가 또 청아아파트, 이태원동 청아아파트 1대1 재건축이 일단은 조금 유력하지만 향후 이제 얼마나 일반 분양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이나 잠실 주공 5단지 또한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이제 얼마나 현재의 조합원 수 대비 분양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지, 그러한 것이 이제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동부 이천동 이쪽에 렉스 아파트 재건축한 그것도 이제 1대1 재건축으로 했었었죠. 즉 일반 분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조합원 한 명당 이제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내고서 이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죠. 이러한 것이 이제 이 베이스 케이스로서 이제 한번 살펴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사업비가 증감할 수도 있고요. 일반 분양 가격도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베이스 케이스에서 사업비가 증감하게 되면은 조합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조합원 수 비율 이 위에는 전부 다 똑같고요. 다만 이제 사업비가 기존에는 평당 700만 원의 이제 시공 건축비를 했는데, 사업비가 만약에 평당 80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비례율 하락으로 인한 감정평가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좀 낮아지는 그런 이제 영향이 이제 효과가 이제 있는 건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700에서 800으로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기존의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13억 16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A구역이 13억에서 12억 3800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효과. 그래서 한 7,800만 원 정도 이제 감평액이 좀 하락하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다른 조합원 수 비율이 다른 지역들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증가하면은 이제 감평액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이렇게 변동이 되는 것 말고 일반 분양 가격이 또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 가격을 여기 노란색을 보시면은 기존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조합원 분양 가격보다 한 25% 정도 더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을 책정을 해서 이제 가정을 했던 것인데, 만약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실제 일반 분양을 하게 될 때 보니까 일반 분양 가격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한 10% 정도, 계획보다 10%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반 분양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일반 분양의 어떤 일반 분양의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지면서 감정평가액이 좀 올라가는 효과, 기존에 13억 1600인데 13억 3000 정도, 또 조합원수 비율이 이제 낮은 사업성이 좋은 구역은 감정평가액이 한 당초 대비 한 8,800만 원 정도, 요 정도 이제 하락하는 효과. 뭐 이런 것은 이제 이 사업비와 일반 분양 가격 변동에 따른 이제 조합원 감정평가의 이제 등락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베이스 케이스. 태생적으로 모든 조건,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이런 것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할 때 조합원 수 비율이 이제 일반 분양 대비 조합원 수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감정평가액, 평균 감정평가액의 그 절대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 정비사업의 그 감정평가 측면에서의 키 컨텐츠를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법과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법에 따라 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요. 종전자산 평가는 왜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 사업시행 인가 고시 난 날이 바로 이제 수입과 지출을 픽스시킨 사업계획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종후자산 평가는 왜 조합원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준으로 할까라는 것은 종후자산 평가, 즉 수입을 도대체 이제 얼마나 창출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건데요.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마감이 되어야지 조합원 분양 수입이 이제 픽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수입에 대한 것도 일단락 계획을 이제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간의 감정평가의 이제 차이가 이제 상당히 있는데요. 재건축 감정평가는 좀 쉽습니다. 비슷한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고 지분의 크기도 비슷하고 건평의 크기도 비슷하고 다만 이제 뭐 조망이라든가 동, 향, 층 그런 것들만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큰 차별성이 없이 지금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재개발 감정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물건의 종류부터 다양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상가 물건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물건의 크기도 땅 한 평짜리 주택서부터 땅 100평, 200평짜리의 주택까지 물건의 크기도 천차만별이고 또 대로가에 있느냐 아니면 맹지에 있느냐 입지 조건도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아서 재개발의 감정평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의 크기가 달라지고 또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 혹은 환급금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평가액의 산출 원리와 감평액의 어떤 그 수준에 대한 이제 해석을 보면은요, 감정평가액은 이제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그 금액만큼을 총 감평액으로 책정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일부 버퍼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으면 좋은 것일까요? 정해진 사업성 수준에서는 감평액을 높게 책정을 해주면 대신 조합원 분양 가격을 올려서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야 합니다. 감평액 높게 받으면 좁은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결국은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감정평가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태생적인 사업성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변화로 인한 또 추분의 증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 간의 감정평가도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공동주택은 뭐 거래사례 비교법, 또 공동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이제 원가법,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좀 어렵죠? 이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구역의 사업성 수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조합원이면 조합원대로, 아니면 투자를 하고자 하는 대기자 입장이라면 기왕이면 매매 가격이 똑같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좋은 구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처음 이제 투자를 할 때 물건의 가치 평가를 잘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권 평형을 몇 평을 받을 수 있는가,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좀 추정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비례율의 변화, 변동성에 대한 문제는 사업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비례율의 변화 그 리스크를 좀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합원 분양 가격이라든가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좀 가져간다라든가 이런 이제 여유, 버퍼를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비공동주택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실전 사례는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이제 유튜브 동영상 올렸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조를 해 보시고요. 한남뉴타운 현지 전문 부동산으로서 구역별 사업성 분석도 다 이제 한번 추정 분석을 해 놓고 있고, 또 물건별로 입주권 몇 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상당 부분 분석해 놓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컨택을 해 주십시오. 이상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 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